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민영입니다. 오늘 그런데 드릴 말씀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시대가 변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집단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새로운 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그러려면 나의 근육과 의식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사건, 사고나 거대한 위험이 생기면 그걸 컨설팅하는 위기관리 컨설턴트예요.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저 하버드대의 총기관리 매뉴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보고 피하라, 숨어라까지 제가 봤어요. 세 번째 걸 보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뭐였냐면 행동을 취해라. 마지막 수단으로 생명의 위험이 임박했다면 범인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무력화시켜라. 저것의 세 번째 항목의 첫 번째는 저항해라. 소리쳐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동원해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만 가르친 거예요. 피하라, 숨어라, 그것까지만 가르친 거예요. 세월호 사건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룰로, 다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진에서 보시면 뭐가 특별한 것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가 좀 비슷하죠. 저기는 그 2015년에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라는 분이 총리가 되셨어요. 40대 젊은 총리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내각을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남녀가 동수죠. 네, 남녀 동수 내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기 터번 쓴 분도 계세요. 인종, 종교, 세대를 아우르는 동수 내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봐요. 이거 너무 폼내려고 만든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2015년이니까요 라고 답을 합니다. 네. 기자가 또 물어봅니다.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트리도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를 닮은 내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구성원들이 만든 세계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누군가의 이야기가 소외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계층과 종교와 이념과 무언가를 초월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동시대를 반영한 무언가.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무언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나와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동시대성의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거창한 것을 주장할 수는 없고요. 조금씩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철학으로서, 습관으로서 7가지 뭔가 조금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물론 이것을 다 실천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저도 조금씩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변화를 도모해 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는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마라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많이 가진 분들로부터 뭔가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지만 미래를 저당 잡혀서 현재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놓쳐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15시간 이상씩 학원과 학교에 있게 하고 5년 후에는 그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5년 후에는 내가 배운 게 실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현재의 무언가의 행복을 포기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일했던 친구가 그 센다이 영사관, 몇 년 전에 일본에 대쓰나미가 왔었잖아요. 쓰나미가 와서 영사관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센다이 영사관은 그때 피해를 직접 본
곳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했던 친구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 근데 이제 집이 좀 파손됐고 그릇도 좀 깨지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전화를 했어요. 어때요? 잘 지냅니까? 뭐 그릇은 새로 샀습니까? 그래서 네, 그릇 좋은 거 샀습니다. 그래서 안 깨지는 걸로 샀겠네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장 예쁜 것으로 샀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깨질 수도 있는 그릇을 산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중한가,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의 장기적 관점에 너무 과도하게 저장 잡히지 마라. 현재를,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사회에 나가게 될 때, 학교에 가게 될 때,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과 협의하는 일인데, 우리는 첫 번째 일을 생략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뭔가 주어진 과제에 회사라는 집단, 어떤 조직, 이것이 원하는 것에 나를 맞추기 위한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작업은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사시는 그림책을 만드는, 또 배영준과 케이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할머니 사노 요코라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사는 게 뭐라고 하는 책,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책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사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죠. 자신과 협의하는. 자신과 먼저 협의하세요. 남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먼저 협의하세요. 표준어로 하면 그냥 뾰족하게 깎아라인데, 조금 더 언어를 이렇게 단어를 만져보다 보니까 뾰족한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가? 요즘 잘 이렇게 막 무언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 요 근래 박성현이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나타났는데, 이 친구의 팬클럽 이름은, 이분의 팬클럽 이름은, 이 선수의 팬클럽 이름은 남달라예요. 네. 그리고 뭔가 이 운동을 하는 방법은 닭공이에요. 닥치고 공격. 네, 그래서 이분의 스타일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모두가 같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혹시 아무것도 되지 않은 이런 시간을 맞이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뾰족하게 깎아라 라고 하는 전략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그가 읽는 책, 교체되는 친구, 칭찬, 옷,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것의 추구가 아니죠. 전혀 다른 나, 새로운 나, 뾰족한 나, 이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아를 찾아가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캐릭터, 메시지, 스토리, 너의 인생이 너의 메시지다. 너의 메시지가 인생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뾰족하게 깎은 나가 훨씬 더 존중받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나로,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나로 발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실수를 잘못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받아왔던 거죠. 기업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정부에 가서 마찬가지고, 이거 네가 책임져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들은 이제 실패를 빨리 실패해라. 잘 생각해보면 빨리 실패해보고 실수를 찾아내봐야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 문화를 실패를 용인하는, 실패를 반영하는,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 나가는 과정들로 기업 문화를 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실패를 하지 말자, 실수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실패를 자산화하는 능력을 갖자.
자산화하는 근육을 갖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최고의 순간을 언젠가 우리가 실패를 하거나 뭔가 복귀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하다 보면 아니면 꾸준하게 축적의 시간을 갖다 보면 죽어도 안 되는 일들이 갑자기 빵 터져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지나가 버리는 거 좋았었어. 추억으로 이렇게 가져간다. 이게 아니라 실패를 자산화하고 그런 최고의 순간을 맞았을 때 이거를 내 몸이 내 의식이 기억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나를 바꾸자. 최고의 순간을 기억하는 근육을 만들자.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최고의 순간을 맞는 나라는 근육을 만들어 보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른 실패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제일 먼저 하는 일. 다 똑같으시잖아요. 예. 어젯밤에 나무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스마트폰을 보시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 하세요? 예. 또 밴드에서 카톡에서 어디 무언가에서 아니면 젊은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나를 모르는 세계가 나 모르게 진행된 것은 아닌지, 내 지인들은 또 무슨 수작을 하고 있는 건지를 궁금해하면서 하루가 저물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시간 동안 귀중하게 일한 아니면 귀중하게 공부한 나머지 시간 동안 산만하게 클릭을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이걸 과잉 연결 사회,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데 나 자신을 찾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넥트, 이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디스커넥트, 당신의 고독을 만들어. 그것이 여행일 수도 있고 무언가 명상을 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필라테스를 하는 순간일 수도 있는데 너의 고독을 만들어야 연결을 오히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설기현이라는 축구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감독으로 된 후에 굉장히 선수들의 기량도 높아지고 성적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걸 기자가 추적해 보니까 개인 훈련을 주로 하고 단체 훈련은 1시간 이내만 한다. 주말은 충분히 쉰다. 아침은 먹고 싶은 사람만 먹는다. 잠자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새로운 팀 오브 팀스, 팀의 팀,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어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시너지라는 걸 만들게 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연결된 나와 연결되지 않는 나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감나라 배나라 모든 것을 다 아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략가가 되기 전에 리서처가 어떤 좋은 발견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한국에서 지금 일본의 츠타야 서점이라는 것을 다 공부하고 배우고 반영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서점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분의 한마디 말, 발견 뭐냐면 어떤 마케팅 장소를 파는 곳이라고만 우리는 불러왔는데 매장, 소비자의 입장에서, 팬의 입장에서 사는 곳이라고 부르자. 유튜브의 정신은 뭐냐면 우리는 소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팬을 원한다. 뭔가 팬들의 참여를 원한다. 팬덤을 원한다. 심장이 흔들리면 구매하는 누군가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에 발견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발견하는 능력, 디스커버 앤 에빌리티라고 해서 디스커빌리티라고 하는 말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구글이 다 해줘요. 구글이 다 해줘요. 그거 외워서 답을 찾아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 발견하는 능력이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 마지막 7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나를 더하라입니다. 왜 작심삼일이 되는지 아세요? 나한테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 오류라는 것을 범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신을 완벽하게 단절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늘려가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씩 조정해가는 것, 이것이 더 훨씬한 나를 바꿔가는 전략이 아닐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저기했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능력, 체력이 없으면 모든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중요한 거,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능력, 사회적 관계를 잘하는, 외우는 능력 말고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능력.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이러한 것들로 우리들의 인재상이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급진적으로 알파고를 느끼면서 우리가 이제 전혀 다른 세계를 이해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진실보다 오히려 흔들림이 있는 가능성을 선택합니다. 그 흔들림에 몸을 맡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너무 고정된 세계, 획일적 세계, 내가 없는 집단으로 살아온 건 아닌가. 이렇게 흔들리는 세계에 내 몸을 맡겨서 2017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과 언어와 습관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